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충청표심 잡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오전에 논산, 금산 등에 이어 오후엔 대전 동구와 대덕구를 잇따라 방문해 지원 유세를 펼쳤으며 내일은 추미애 당대표가 대전을 방문해 표밭을 다질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영남을 제외한 유력 지역으로 충청을 꼽고 홍준표 대표가 지난주 사흘 연속 천안을 찾아 지원 유세를 한 데 이어 주말에는 정우택, 김진태 의원 등이 대전에서 보수 결집에 힘을 보탰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박주선 공동대표와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내일, 모레는 유승민 공동대표가 대전에서 새몰이에 나설 계획이며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모레 세종시를 찾아 비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의 발가락 장애 관련 의혹과 관련해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아 산재 증명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재보험이 1960년대 도입됐지만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 건 최근이라며 과거 사고 당시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워 산재 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개 검증을 요구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며 정책 선거로 겨루자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천안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자유한국당 박상돈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저녁 8시 55분부터 65분 동안 대전 MBC TV를 통해 방송됩니다.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동서관통도로 신설과 성환 종축장 이전 부지 활용 등 공약 실현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밤 11시 10분부터는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자유한국당 송하영, 바른미래당 허철회 등 여야 후보 3명이 자리한 후보자 토론회가 80분간 대전 MBC를 통해 방송돼 후보별 공약과 자질을 상호 검증합니다. 백제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미술품으로 손꼽히는 백제 금동관음보살 입상이 100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사라진 이 미술품은 최근 일본의 한 기업인 손에서 발견됐는데요. 국내 환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국보급 문화재가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미소를 머금은 얼굴 표정에 자비가 묻어납니다. 머리에 관을 쓰고 왼손에 보병을 든 28cm 높이의 불상. 7세기 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 입상입니다. 아름다운 신체 곡선과 섬세한 옷 주름이 압권입니다. 특히 백제의 미소가 잘 표현돼 백제 미술과 한국 불교 미술 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자세라든지 옷을 입은 모습이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아름다움의 대표적인 사례다. 백제 규암면 출토 금동관음보살 입상은 지난 1907년 부여군 규암면에서 출토됐습니다. 함께 출토된 부여 규암리 금동관음보살 입상은 국보 제293호로 지정돼 국립부여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상은 1922년 일본으로 넘어간 뒤 자취를 감췄는데 최근 일본의 한 기업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불상이 갖고 있는 백제 역사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상태고요. 문화유산회복재단은 불상 출토지인 충남도 부여군과 협의체를 꾸려 본격적인 국내 환수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대전 MBC의 한남대의 폐기물 철도시설 부지 불법 매립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학 측이 원상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한남대는 지난달 25일부터 현재까지 의혹이 제기된 부지를 2m 깊이로 파 그동안 불법 매립한 각종 폐기물을 파내 치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측은 늦어도 이번 주까지 불법 매립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고 오염도 조사까지 진행한 뒤 철도시설공단에 해당 부지를 인계할 예정입니다. 충남도 소방본부가 반려동물 구조와 문 개방 등 단순 출동 업무를 110으로 넘기는 내용의
119 생활안전활동 출동 기준을 석 달간 시범 운영합니다. 새 출동 기준에서는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단계로 나누어 비긴급은 구조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멧돼지 등 위해 동물 포획은 계속 맞지만 반려견 구조 같은 비긴급 사항은 110에 이관합니다. 오는 9월 전국 시행에 앞서 충남도 소방본부는 우선 석 달간 제도를 시범 운영해 개선점 등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다음 달 6일까지 건설 현장 110곳을 점검합니다. 건설청은 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배수시설과 옹벽 등 취약시설 관리 현황 등을 꼼꼼히 살필 계획입니다. 서천군에서 지난해 대폭 인상한 출산 장려금 제도의 최고 수혜자가 탄생했습니다. 서천군은 서천읍에 사는 부부가 5째 아이를 낳아 출산지원금 1,000만 원과 36개월간 매달 15만 원씩 총 540만 원의 양육지원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천군은 지난해 출산장려금 관련 조례를 개정해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는 1,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올 들어 셋째 이상의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가정은 21가구로 지난해보다 61% 급증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총괄하는 K-워터 충청 현대화 사업단이 내포 신도시에 문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K-워터 충청 현대화 사업단은 올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충북 청주에서 내포로 이전했으며 3개 센터 60명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대산 해수 담수화 사업, 충남 서부권 광역 상수도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지난주 4승 2패를 기록하며 2위를 지키고 있는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이번 주 상승세의 두 팀인 4위 LG, 3위 SK와 6경기를 치릅니다. LG는 현재 6연승을 달리며 2위 한화의 1경기 반 차이로 따라붙었고 한화와 3위 SK와의 승차도 반 경기에 불과해 이번 주 경기 결과에 따라 상위권 순위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한화는 올 시즌 LG를 상대로 5승 1패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SK에게는 1승 5패로 9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상대 전적에서 밀립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